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2.3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이 계엄 선포 직후 직접 국회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10일 국회에 출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내란 당시 국회 진입 과정에서 윤석열과 추가로 통화한 지시를 받은 사실을 시인한 뒤 이렇게 밝힌 건데요. 국힘당 의원들은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며 정작 헌정 질서를 깨트린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막아서고 있지만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깊숙한 개입 증거는 여기저기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707 특임대가 국회에 도착한 이후인 4일 0시 30분쯤 내란 숙에 윤석열이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헬기로 국회로 이동하던 중 전화를 걸어 이동 상황을 확인한 이후 두 번째 전화였는데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는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청에서 계엄군과 야당 당직자들이 대치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윤석열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직접 지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과 이거 공포탄을 쏴서 들어가야 되나, 이 전기를 끊어서 못하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그건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 라고 저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설사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법을 이행해야 되는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마라 라고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기만 하고 더 이상 작전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01시 01분에 비상계엄령 해제되는 상황을 보고 제가 2분 정도 뒤에 그 상황을 인식을 했는데 01시 09분부로 국회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전개했던 특전사 모든 부대들에 대한 임무를 중지를 시키고 안전지역으로 이탈을 시켰습니다. 이탈시킨 이후에 부대 복귀를 명령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제가 지휘 조치하면서 판단하고 조치했던 사항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곽 사령관은 공포탄을 쏠지 전기를 끊을지 여러 방법을 고민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의 지시를 따르다간 사람이 다치고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계엄군 이동을 중지시키고 본회의장 진입을 금지시켰다고 곽 사령관은 양심 자백했습니다. 윤석열은 이후 지시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곽 사령관은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비상계엄이 사전 모의됐고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뒤 관련자들끼리 입을 맞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곽 사령관은 그동안 TV를 보고 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해왔지만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일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폭로했는데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 유사시 국회, 민주당사, 선관위 관련 기관 3곳,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 가담자끼리 입을 맞춘 상태라 검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곽 사령관은 국회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기에 앞서 공익신고 절차를 밟았습니다. 더욱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내란 수계 윤석열의 내란 행위, 그가 진짜 수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윤석열을 12.3 내란의 우두머리로 사실상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석열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는데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적었는데 그 윗단계는 수계, 즉 내란의 우두머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9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윤석열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준우 전 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는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혐의와 공모자로 판단했는데요. 김 전 장관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보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 처벌하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사실상 윤석열을 가장 윗선,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윤석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인데요. 결국 오늘 새벽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건데요. 윤석열은 이번 내란 사태의 정점입니다. 전시 같은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한 군인을 투입하고 직접 지휘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형법 87조는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나 무기징역인데요.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은 1997년 무기징역에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 이런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 검찰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설령 검찰이 수사를 완료해 법원까지 가더라도 수사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에 검찰이 모은 증거 모두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설마 이걸 노리고 윤석열을 살리고자 검찰이 달려든 걸까요?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검찰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를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사건을 꾸미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에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야당은 여전히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국회에 나온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10일 검찰 조사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의 답변이 놀라웠습니다. 검사가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사태를 주도한 것처럼 물었다는 건데요. 재차 물었지만 답은 같았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즉각 해명에 나섰는데요. 검사가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중심 계엄 취지로 질문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본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 내용은 충분하게 조사됐다며 관련 서류는 증거자료로 공개된 법정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전두환 군사반란 세력에 대한 수사에서 성공한 구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적도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 당시 불법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도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계엄법상 계엄 지휘는 대통령이 하는데요. 이렇게 증거와 정황이 차고 넘치는데 이걸 또 덮어주겠다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윤석열의 친정인 검찰이 그를 마냥 죽게만 내버려 둘리는 만무한데요. 때마침 윤석열은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정관 변호사 하나 구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입니다. 정근 사령관님 일어나 주시죠. 어제 검찰 특수본 소환 조사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말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아까 박범계 의원이 말하는 데 있어서 언론 보도에는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고 했지만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한 번 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총 2번 전화했다고 답하셨죠? 그렇습니다.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 3번 전화했죠.
답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총 3번 전화하셨죠? 2번입니다. 3번 아닙니까? 세 번째, 말씀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제가 통화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화한 건 2번입니다. 어제 특수본 출석하실 때 자술서 제출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자술서 제출하고 진술을 하는데 검찰 특수본 그 수사 담당 검사가 곽 사령관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 내용에서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 등등과 관련해서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질문했죠.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것이 다 진행된 것처럼 질문했죠. 곽 사령관님의 답을 묻는 게 아닙니다. 검사가 그렇게 질문했죠. 그렇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저희 당이 지금 검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내란 특별 수사본부에 대해서 매우 의심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국회의원일 뿐만 아니라 과거 민정수석 출신입니다. 어제 곽 사령관한테 질문을 던지는 자들이 검찰 특수본 검사 질문이 윤을 중심으로 묻지 않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을 하면서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을 곽 사령관한테 했어요. 답은 묻지 않겠습니다. 그 질문한 거 맞죠? 그건 맞습니다. 맞죠? 다음 법사위 등에서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저는 지금 이 검찰의 특수수사본부장 포함해서 그 본부장이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현대고등학교 서울법대 2년 후배라는 거 알고 말씀드렸고, 그 박 본부장의 장인과 그 박 본부장의 아버지와 한동훈의 장인 사이가 막역한 사이라는 얘기를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어제 질문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기가 막혀서 제가 오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행 계엄법에 따르게 되게 되면 우리 육군 참모총장, 예, 계엄은 누가 지휘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대통령으로 지시받은 방사... 대통령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계엄법 6조상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김용현 장관이 언론 보도 또는 검찰에 들어가서 뭐라고 진술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하고 진술도 검찰에서 했고 이번 특별수사본부에 언론에도 그랬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자기가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김용현 중심으로 하고 윤석열을 배치하겠다고 부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엄법상 6조에 대통령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대통령이 직접 지휘 감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 안에 있는 내란 특수본 수사가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